1950년 가을, 유엔군은 북한군을 압도하며 파죽지세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탱크의 굉음과 함께 진격하는 연합군, 항복하는 북한군의 모습은 승리의 확신을 주었죠. 모든 이들이 전쟁의 조기 종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움직임을.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하자 중국은 즉각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마오쩌둥의 긴급 회의 장면 속 지도 위에 펼쳐진 한반도 지도가 어둠에 잠깁니다. 중국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이 공중에 메아리 쳤죠.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이를 단순한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수십만의 중공군이 밤을 틈타 은밀하게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판단 오류를 냉엄하게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깊은 어둠 속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두꺼운 위장복과 소박한 장비,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말없는 행군, 발소리 하나 없이 이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유령 군대를 연상시켰죠. 밤이 그들을 감싸고 안개가 그들의 움직임을 숨겼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기습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시간. 1950년 11월 어느 추운 밤, 갑작스런 나팔 소리와 함께 중공군이 유엔군 진지를 덮쳤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밀려오는 인해전술 앞에서 유엔군은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졌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황한 병사들은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전쟁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밤은 유엔군에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마치 바다처럼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한 줄이 쓰러지면 또 다른 줄이 그 자리를 메웠죠. 유엔군의 포화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벽이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사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유엔군 병사들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전장을 떠돌았죠. 중공군의 인해전술 앞에서 기술적 우위는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장진호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양측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며 전투를 계속했죠. 총알이 바닥나면 백병전을 벌였고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계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얼어붙은 시체들이 전장을 메웠고 피가 눈밭에 핏물을 만들었죠. 이 전투는 단순한 전술적 승패를 넘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전사의 투지가 만들어낸 전쟁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의 승리였죠. 더 이상의 진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공군의 압박에 유엔군은 고통스러운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업고 동료의 시체를 치고 눈물을 머금은 병사들이 눈보라 속을 걷습니다. 이것이 패배인가? 라는 자괴감이 그들을 짓눌렀죠. 그러나 이 후퇴는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버리고 오로지 생존만을 구하기 위한 이 행진은 후에 장진호 기적으로 불리며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술적 후퇴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은 더 큰 전쟁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1951년 1월 중공군과 북한군은 다시 한번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에는 북한의 깃발이 펄럭였죠.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실에 숨었고 거리에는 전쟁의 잔혹함만이 남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유엔군이 해방시켜준 서울이 다시 적의 수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전쟁의 참혹함과 무상함이 모두의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유엔군은 이미 교훈을 얻었고 반격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었습니다. 봄이 오며 진흙탕이 된 참호에서 양측 병사들은 서로를 마주한 채 지루한 소모전을 벌였죠. 총성과 포성이 일상이 되었고 죽음이 익숙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진흙이 차오르고 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특별할 게 없었죠. 이 참호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병사들의 두 번째 집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결정적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1951년 여름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양측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판문점의 그 작은 건물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죠.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얻지 못한 것을 회담장에서 얻으려는 양측의 고집이 부딪혔습니다. 병사들은 지쳤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이 협상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 사이에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결국 아무도 완승을 거두지 못한 채 전쟁은 불편한 휴전으로 마무리될 운명이었습니다.